2026년 3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세계 석유의 5분의 1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는 어떤 선박도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정부에게 그 순간은 누가 진정으로 중동을 지배하는지 보여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은 이란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터키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군인도 보내지 않았으며 이란에 총알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이 세기에서 가장 폭발적인 분쟁의 최대 승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상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이란은 결국 포위되고 고립됐으며 자신이 대체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고 이란 스스로가 그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손에 쥔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이 겨우 33km에 불과한 이 수로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모든 나라의 석유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한 지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통제하던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 정부는 세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위협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를 상대로 동시 공격을 감행한 후 이란은 수년간 기다려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고 통과 시도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이 굴복하길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더 이상 닫을 수 없는 틈을 열고 말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외에도 이란이 또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걸프난 국가들을 향해 연속적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문에 나오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경보가 울렸고 요격으로 하늘이 밝아졌으며 정유소들은 비상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함정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걸프 국가가 아니라 이란 자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서방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값비싸고 정교한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드론은 저렴했습니다. 단순했고 무리를 지어 날아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패트리엇이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할 때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게 됐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이란이 몰랐던 건 이미 해답이 있었고 다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세계가 누가 전쟁에서 이길지 논의하고 있을 때 터키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터키 방위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실제 전장인 우크라이나, 리비아, 시리아에서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적들과의 진짜 분쟁들이었습니다. 아킨지 드론과 터키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값싼 드론에 맞서 방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터키의 해법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세산이 제작한 코르크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드론 군집을 몇 초 만에 식별하고 파괴합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탄약을 사용하고 운영 비용도 서방 시스템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약을 체결했고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터키산 레이저 무기를 찾았습니다. 지향성 엘러지 시스템은 단순히 광선으로 일한 드론을 태워버리는데 미사일 비용의 일부만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더욱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어만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2026년 5월 그들은 터키 기업 바이카르와 협약을 맺어 이미 보유하고 있던 A-15 드론의 정밀 폭탄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물론 적의 방어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란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걸프 지역 전체가 다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터키.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터키 시스템은 빠르게 제공되고 실제 전투에서 작동하며 몇 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서방 공급 업체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몇만이 알아챈 사실이 있습니다. 터키는 문제의 절반만을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더 중요한 부분은 이라크 사막에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란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도 걸프만이 영원히 마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정부가 훨씬 더 두려워했던 영구적인 대체 경로의 개설을 촉진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라크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서상 존재했습니다. 바스라의 파우 항구에서 북쪽 터키 국경까지 1200km에 달하는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터키의 물류망을 통해 지중해와 유럽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유망한 아이디어에서 국가적 긴급 사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자금을 투입했고 초기 단계가 개통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걸프만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웨즈 운하보다 열흘이나 더 빠릅니다. 전쟁 지역도 없습니다. 이란의 협박도 없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스스로 그 이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이란은 전 세계에 자신들이 단 하나의 취약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켰습니다. 값싼 드론으로 걸프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이란은 이들 국가가 더 효율적이고 서방에 덜 의존적인 방어 시스템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육상 경로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란의 각 행동은 터키가 다음 단계로 대응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을 포위한 것은 터키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스스로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란이 비워둔 모든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마치 그게 자신들의 최종 무기인 듯 말하죠. 결국 그들이 사용하자 도로 건설이 더 빨라져 호르무즈 해협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히려 터키에게 무료 홍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이렇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터키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방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역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장기적인 의존성을 만듭니다. 이게 20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오늘 체결되는 모든 방위 계약은 정부, 세대, 위기를 관통하는 전략적 연결고리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단순히 터키 무기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누구와 같은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동을 돌던 자본이 이제는 터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수년간 쌓아온 지역적 영향력, 즉 민병대, 동맹국, 압박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의 가장 큰 지렛대가 무력화된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웃 국가들은 이란에 맞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전력적 분석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강대국이 이란이 비운 자리를 조용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게 더 불리한 점은 이 모든 것이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란이 영향력을 잃었는지가 아닙니다. 이란이 아직도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지입니다. 사실 이란은 해협을 닫고 대륙을 포기한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란이 아직 쓸 카드가 남았다고 보시나요? 혹시 포위망이 이미 돌이킬 수 없게 좁혀진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지정학에 관심 있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